오늘 자달매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빛이 나는 분을 모셨는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성과 확산이 주제인데요. 성과 확산과 관련돼서 어떤 논의를 하고 싶은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어떤 일을 해왔셨는지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얼라이언스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크레비츠 파트너스라는 소셜 벤처와 임팩트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소셜 벤처의 연합체. 네, 맞습니다. 주로 소셜 벤처나 임팩트 투자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더 총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게 소셜 벤처가 100개 정도 가입되어 있나요? 소셜 벤처는 현재 100개 정도 있는데 적어도 창업 후 3년이 지나야 되고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례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갖고 일반 소셜 벤처 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 중에 100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김병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달연구원의 혁신조달지원센터 맡고 있는 김병근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혁신조달이라는 것이 우리 그 사회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활용하고 하는 공공의 서비스들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이제 공공의 이제 조달 영역에서 새로운 이제 기술들,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달 시장으로 빨리 진입시키는 이제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간의 영역 외에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공의 수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수요들을 저희가 발굴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솔루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조달로서 이제 풀어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조달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성태현 교수님, 우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연구자신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찬이시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성태현입니다. 제가 했던 건 그동안 쭉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하베스트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하베스트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서 교통 약자들에게 그중에 야간 작업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에너지 하베스트가 되고 그걸 통해서 LED가 발광됨으로써 시인성을 좋게 해서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렇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예, 지금 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또 하나는 똑같은 기술이긴 한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까지는 야간 작업자들을 위해서 했다면 새로운 부분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흰색 지팡이를 짚고 가게 되는데 이걸 꼭 부딪혀야만이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센서를 달아서 장애물들이 가까이 오는 것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센서들이 다 사실상 이 전자제품들이라 전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전원들을 이제 에너지 하베스트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통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과 리빙랩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게 돼서 지금으로선 그 많은 기능들을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와 에너지 하베스트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에너지 하베스트가 독립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목표부터 틀립니다. R&D를 뛰어넘어서 실제 사회문제 해결까지 가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에 이제 리빙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혁신 CF로 연결돼가지고 공공조달로 붙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 문제 해결까지 가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사실은 우리 오늘 김재현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들어왔어요. 혁신 조직은. 근데 소셜 벤처 쪽이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접목시켜 나가고 만남을 좀 촉진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말씀 듣고 싶네요. 네, 소셜벤처가 사회문제 그 해결형 연구 사업에 저는 개별적으로는 다들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연구개발 사업이 연구와 사회가 직접 만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는 연구도 하고 사회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임팩트가 창출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 문제형 사업 개발, 사회 문제 해결형 고객 개발, 사회 문제 해결형 제품 개발 같은 느낌으로 사업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어서 그래서 다행인 거는 연구 개발로 인해서 선행적으로 다양한 경험이나 통계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는 소셜 벤처들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은 이제 사업이나 제품이나 고객이라는 형태로 더 많이 확산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병건 선생님 최근에 그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과 관련돼서 공공조달을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공의 문제를 발굴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대상 자체가 수요입니다. 공공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조달이 추구하는 방향은 공공의 난제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수요화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뭐 그것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공공에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 문제 해결형 소셜 벤처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서로의 영역을 모를 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목적은 같다라는 것만 알면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은 서로를 모른다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공공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도로의 작업자는 결국엔 도로공사나 이런 쪽에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공공의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조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결할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형 R&D라든지 뭐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R&D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링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쪽이 이제 공공조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승태인 교수님께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하시면서 그 만들어진 제품을 어떤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 좀 듣고 싶네요. 예, 실험실에서 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된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화되는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의 결과라고 자부하고 좋아했지만 이것이 상품이 될 때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놓고 저희가 이제 창업도 하고 창업 속에서 이거를 상품화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지금 조달 사업이 들어오면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솔루션이었는데 이게 정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또 기획을 해주셔서 조달청 조달 사업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솔루션을 찾게 돼서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저희같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마켓이 많지 않거든요. 마켓이 많지 않은 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R&D를 사업화할 수 있고 그걸 또 검증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수요 기관과의 매칭을 해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마 이런 성과가 확산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 조달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 김 박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앉아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작업복을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결국은 지자체로 들어갔을 때 그걸 구매해주는 쪽은 지자체의 몫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자체 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뭐라 그럽니까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걸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일정 부분 공공조달의 어떤 기재부의 조달을 넘어서 가지고 결국 지자체하고도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 사실 공공조달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사실 공공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리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 가지고 우리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리자의 역할이 그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검증돼야 사실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새로 만들어지는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규격이나 사양이나 이런 게 기존에 뭐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구매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달청에서 만들어낸 게 이런 공공을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거라고 하면 일단 국가가 먼저 사주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범구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선 공무원들이 사지 못하니까 그 국가가 사서 한번 써보게끔 해드리고 이게 뭐 써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펙도 만들어질 수 있고 표준화도 될 수 있고 그럼 그때 우리가 판로를 여는 형태로 그러니까 먼저 써보고 후에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트랙 1, 트랙 2도 있고 네, 몇 가지 있는데 있습니다. 3까지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셔요. 트랙 1, 2, 3는 크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성과물은 패스트트랙 1이라는 곳에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6개 부처에다가 올해 이제 농림부가 추가돼서 7개 부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2라는 거는 이제 조달청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그 안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가 이제 사용자 해결이랑 좀 연계될 수 있는데 패스트트랙 2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분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공급자 제한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에서 수요를 먼저 제시해서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하는 수요자 제한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3는 어떻게 보면 정책 연계형 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연구개발 사업 외에 각 부처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각종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뭐 뉴딜 사업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빅3라고 해서 뭐 의료나 반도체 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굴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추천을 받아서 혁신 제품의 이제 공공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지정하는 이제 세 가지 트랙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마 뭐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2는 조달청이 진행하는 거, 3는 이제 기재부나 조달청이 공동으로 하는데 각 부처들이 이제 추천해주는 제품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혁신 제품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 만약에 아예 이 상용화된 실적,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그 국가의 구매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구매해주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네. 트랙 1.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랙 1 쪽에서 지금 특히나 리빙랩을 통하게 되면은 트랙 1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지금 되는가요? 리빙랩은 이제 1에서 연구개발 사업 과정 중에 이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별도의 리빙랩을 만약에 통한 결과물로만 연결시키려면 패스트트랙 3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리빙랩도 정부의 정책적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빙랩,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개발 과정 중에 리빙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리빙랩 자체만으로 진행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3에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패스트트랙 3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3는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빙랩을 이제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추천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사전에 리빙랩 결과물을 먼저 사전에 검토해서 이제 기재부 쪽에 이제 추천하게끔 되는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트랙 2에 네. 그 패스트트랙에서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요청해서 네. 하는 이번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거는 트랙 2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네, 트랙 1이나 2나 3는 네. 다 그 수요 기관들이 테스트 매칭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제 시범구매로 연계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아까 2에서 이제 아까 그 테스트 구매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그 진행이 되냐면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결과물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한번 공고를 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혁신 제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기관을 모집하고요. 그러면 그 기관이 뭐 한 제품에 여러 기관이 이제 모일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조달청에서 한번 가장 테스트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그 기관한테 한번 일정 기간 써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 기관에서 해줘야 될 일은 먼저 그 테스트 계획서를 제시를 하고 써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조금 더 좀 뭐 R&D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 공공조달이랑 결합되는 부분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전에 저희들이 좌담회인가요? 우리 포럼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뭐라 했냐면은 기술 개발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게 그날도 나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소셜 벤처와 관련돼서 방금 이런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분명히 수요도 있는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 조금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네, 방금 아마 센터장님이 얘기해주신 게 저희 쪽에 봤을 때는 이미 민간 시장에서 뭐 시제품이라든가 시작품이라든가 MVP 같은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그런 용어들이 실제 공공은 워낙 벤처들한테는 좀 어마어마한 프로세스가 기대되는 분야다 보니까 아예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민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형태로만 대부분 도전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실제 구매 가능한 사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한 사례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이 그거를 소비자로서 구매한 사례까지 발전되면 소셜벤처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공공의 구매에만 의존되는 B2G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팩트 투자나 벤처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공공이라는 건 어떤 정권의 영향이라든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민간의 생태계에서 좋은 트리거 혹은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소셜 벤처 같은 경우도 저렇게 그 공공시장을 열어준다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결국은 특히나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 시장이 열어주는 부분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소셜벤처 쪽도 초기 단계부터 뭐 국가연구개발사업이든 아니면 리빙랩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 연계형이든 이런 부분이랑 접목이 된다면 저는 소셜벤처의 어떤 시장도 더 크게 열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특히 소셜벤처들은 지금 중기부의 정책들이 워낙 벤처 창업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발전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사업 모형에 대한 지원, 엑셀러레이팅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이긴 한데 과학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과학기술형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들이 조금 외로운 상황입니다. 좀 외롭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의 CES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여러 가지 인증은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기 어렵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유럽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들을 갖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조달을 하기 전에 인증에 있어서 얼마나 좀 더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제공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일전에 포럼을 통해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과기부가 소셜벤처와 관련돼서 너무 멀어져 왔다.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소셜벤처의 그 많은 활동들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열어낼 수 있겠다. 특히 지금 사회문제 해결령을 통해 가지고 특히 공공조달이랑 결합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소셜벤처 쪽도 중기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소셜벤처가 이제 벤처기업의 정책 때문에 중기부에 있고 저도 중기부에 가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사이즈가 과기부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소셜벤처들이 참신한 20대의 열정이나 어떤 도전 정신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기부에서는 소셜벤처에 도와주는 예산이 몇백억 정도라면 가계부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 해결력 예산으로 1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생태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더 열어보니까 몇몇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접근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아마 소셜벤처에 대한 주무부처는 과기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포럼에서 김재현 대표님이 그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이제 리빙랩이 들어가 있고 공공조달이랑 결합이 됐는데 사회적 혁신 조직,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런 부분하고는 연계를 됐는데 소셜벤처가 빠져 있어요. 네, 아마 각자 알아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붙지는 못하고. 그래서 네. 오늘 그 역할을 조금 빠져 있는, 조금은 비어져 있는 부분을 공공조달도 막 알아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런데 알아보고 있고. 예, 우리 선 교수님께서는 지금 R&D를 넘어서 리빙랩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그게 결국 혁신 시제품하고도 연결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부분이 일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인식을 하시잖아요. 사업화도 그렇고 지금 결국 공공조달이랑 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은 혁신 시제품까지는 갔고 근데 일부 조달이랑 연결했지만 정말 모든 그 청소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 관련돼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015년에 이제 격차 해소, 사회 격차 해소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 사회 문제 해결이 시작된 걸로 좀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과기부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구나. 그때 예산이 아마 10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조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 사회 문제 해결형 자체가 이게 존재해야 되냐? 국민 생활 뭐 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새롭게 시작되면서 제가 2015년부터 이렇게 보면 점차 이게 이 R&D가 국민의 문제에 다가서고 이제 실질을 체감할 수 있게 이 과학 기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이게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2015년에부터 시작해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굉장히 커져 있지만 그 중에 또 다시 더 변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셔서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제 김 박사님하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R&D를 하고 또 이제 창업을 해서 아마 이제 김 대표님 말씀했지만 이 소셜 벤처들 이게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조달청을 이 컨택을 한다. 굉장히 이 허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조달 사업이 지금 연구재단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조달, 여러분들의 연구개발이 공공조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이런 중소기업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기술만 좋으면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또 김 박사님이나 다른 자문위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저들한테는 지금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난번에 이 2015년에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형이라는 걸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몰랐어요. 그때 마침 처음 아마 선 박사님을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과제를 하는 과정 중에 컨설턴트라는 해서 팀이 왔었어요. 기술 활용 멘토링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링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멘토 하시는 분들이 이건 평가가 아니고 멘토인데 그때 당시도 이게 평가냐 멘토냐 헷갈려가지고 멘토로 오셔갖고 평가하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과제를 하다가 이 연구 개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게 뭐였냐면 연구 작업복을 다 바꿀 수 있다. 디자인을 다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뭐 그때 기존에 있는 그 작업복의 한계를 못 벗어났었어요. 그 작업복의 형태 디자인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에너지 하베스트를 집어넣고 이 여러 가지 방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오셔서 아니다. 디자인도 풀이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확 열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가 신발도 의복의 하나로서 신발도 또 어플라이해서 신발까지도 같이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과제를 해나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과제가 다 성공을 했는데
이게 산업화된 거, 또 국민 문제를 해결한 거 극히 없었다는 거죠. 다 과제는 성공하는데 왜 결과는 안 나오냐. 이게 아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R&D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건 익숙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다소 이 목표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니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거에 포점을 둬야 되는데 평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RFP에 목표가 있다. 만약에 에너지 하베스팅 발전량이 얼마 해다. 그러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목표, 정장년 목표만 달성한 논문 몇 편 쓰고 다 끝. 평가에서 그것만 했냐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 수혜자들의 요구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 리백랩의 개념이 들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믹스업돼서 현장의 최종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근데 그거에 뭐냐면 저는 그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거 무빙 타겟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굉장히 급하게 변화가 해가는 이런 사회에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R&D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순간에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요한 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성과를 확산할 거냐,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논의가 일정 부분 소셜 벤처를 붙여나가고 공공조달을 열어나가고 그리고 리빙랩을 하고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정말 성과 확산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만 있는 거냐? 다른 뭔가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관련돼서 마음껏 한번 저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김재현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박사님, 우리 소셜벤처요. 지금 우리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만큼 열렸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공공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 짓지 않더라도 결국은 세계를 리드해 나가고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정말 활용 확산까지로 연결되는 부분 또 다른 방안이 없을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지자체와의 결합 부분. 어찌 보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관련돼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어서 이거는 공공조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게 요양원이나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해주는 돌봄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 관련돼서 그런 먹는 문제, 뭐 돌보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 행복 추구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매가 연결이 안 돼요. 방금 저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규정화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방금 공공조달이 연결됐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뭔가 해볼 수 있는 법제도 어떤 개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조금 세 분의 편하게 조금 얘기를 듣고 싶네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예. 저는 그러니까 우선 사회 문제 해결형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각 부처나 혹은 각각의 당사자들의 좀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개도기는 적정 기술이 더 좋지 않을까 같은 착각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도 제가 뭐 팔레스타인이나 네팔, 르완다까지 다 출장을 다니는 개도까지도 완전히 다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도 아이폰 쓰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르완다 같은 경우는 그 디벨롭먼트 임팩트를 창출한 투자 중에 하나가 5성급 럭셔리 호텔이에요. 왜냐하면 학살일 때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국적 자본이 5성급의 호텔 정도는 직접 지어서 지켜내야 거기를 건들면 그 부족도 되게 큰 타격을 입으니까. 근데 왜냐면 유엔군도 다 죽였거든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던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라든가 아니면 첨단 기술 혹은 5스타 같은 럭셔리 호텔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에 가면은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소셜 벤처라 그러면 약한 사람, 약한 어떤 방법, 그리고 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절하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은 마켓에 올라갈 수 있게 충분히 더 좋은 기대 수준과 접근 방식이 갖춰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왜 과학기술이 중요하냐면 지금의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공기 오염의 문제를 하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첨단 기술 외에는 이미 중국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IR을 해도 그와 유사한 제품은 어디선가 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기술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셜벤처의 문제 해결력도 아주 초기에 약간 유지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소셜벤처나 사회 문제 해결형에 대한 어떤 R&D 기술이 적정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최첨단, 심지어 반도체를 통해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준에까지로 발전되는 게 지금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르신들이 싫어한대요. 효도손. 예. 어르신들이 먼저 거부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뭐다 그러면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거는 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은 그분들이 쓰기 좋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쓰기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그 취약계층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도 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거 왜 놔줘? 그럼 만족을 안 하고 뭔가 조금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저번에 키스텝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돈줄 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개발에 5년에서 6년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 기술 이전이든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공공 조달도 그런 사회 문제 해결에 과감히 도전한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돈줄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정도의 여건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도전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부의 특단의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김병은 네. 박사님요. 정부가 하는 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또 특정 기업을 또 몰아서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 특정 분야만 또 집중해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투자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개별 기업한테는 좀 한계가 있겠죠. 뭐 나의 기술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집중해주길 바라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뭔가 스케일업하는 부분은 저는 민간 투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트리거 역할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인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공공이든 그러니까 공공조달이든 R&D든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R&D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컨트랙트 보기 때문에 공공조달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조달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뭐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해야 되는 게 이제 공공조달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R&D 같은 경우 지원금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공통점이 있죠.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둘 다 수요 기반 혁신의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라고 하니까 약자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공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문제라는 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의 차이, 시점의 차이예요.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을 잘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공공조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솔루션이 나와 있지 않으면 연구자들로부터 R&D를 지원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일부 R&D가 개발된 게 있으면 실증 지원으로 같이 R&D를 또 같이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일부는 국가가 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일부의 포션은 그러니까 지금 공공조달, 이제 혁신조달 같은 경우가 조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R&D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한번 사서 써보는 게 낫지 않아? 이 컨셉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 500억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일단 사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먼저 했던 국가가 있죠. 캐나다가 BCIP 제도라는 걸 통해서 사실 그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예전 좌담회 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현화된 거예요. 저는 그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근데 의외로 국회에서 왜 이거 이제 시작하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억, 30억인가로 시작했다가 지금 500억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R&D와 공공조달은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포션을 많이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R&D와 구매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매가 됐다라는 거는 외국에서 보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트랙 레코드가 생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R&D는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트랙 레코드로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현실에서 써봤다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워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션을 잡아주고 이 포션 안에서 소셜벤처의 포션들을 잡아줄 수 있으면 물론 소셜벤처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다 공공에만 쓰이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몇몇 이제 기업분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은 공공에서 쓸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셜벤처를 위한 공공의 시범구매 포션을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촉진제일 뿐입니다. VC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기부의 여러 가지 이제 팁스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건 결국에는 VC들과 매칭하는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잖아요. 공공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VC들도 참여를 해서 민간의 투자도 같이 이제 좀 투자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면 소셜벤처도 살아나고 또 이 목적은 단순히 소셜벤처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공공의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다시 질롭게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앞으로 정책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처들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제도상, 정책상 굉장히 여러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일단 시작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산시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뭐 쪼그라들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혁신조달에서 몇 개 스타 기업들이 나오곤 있어요. 저는 100개가 지원이 되면 그 중에서 하나의 스타 기업이 나와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샤픈보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척용 소화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건물을 올릴 정도까지. 근데 이게 공공에서 그만큼 구매해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공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해줬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가 같이 따라붙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여러 가지 아까 그 작업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스케일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하는 사고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 김병건 박사님이 지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우리 승태인 교수님 예. 조금 하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셔요. 저는 이제 경험하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제가 이제 이 창업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제 한양대에 와서 한 12년 됐습니다만은 R&D 사업 한 418억 정도 수주해서 이게 이제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매 이루어졌느냐 이제 시작해서 이제 2년 됐는데 얼만큼 매출이 얼마 이게 투자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 기술이 어떤 거는 둘째고 얼만큼 매출이 일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조달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매출에 대한 경험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투자를 받을 때도 굉장히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금 사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 기술이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 매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 침범으로 해서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금방 콜랩스 돼버리거든요. 이 지속성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격차 해소할 때 과제가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에너지 하베스팅 결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작업복보다 에너지 하베스트를 붙이는데 기존의 무게보다 늘어나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터프한가요? 공기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하베스트는 돼야 되고 안전 장비는 부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됐냐면 소재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소재로 해서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게 만들고 가볍게 만든 만큼 에너지 하베스트를 붙이고, 그 실질적으로 380g 정도가 기존 거보다 가벼운데 리빙랩에서 같이 입혔더니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소재가 그 방수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게 고텍스를 써서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뻣뻣해지니까 무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또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지 목표를 달성해서도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입었을 때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고 무게는 감량이 돼 있고, 그 무게를 느끼는 자체도 사실은 이제는 그 목적을 맞춰서 사실 이제 다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술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매출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이 사실 이제 구매를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이 지자체가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질을 좋은 거를 샀죠. 에너지 하베스트 들어갔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가 입찰로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택한 거는 구청장을 컨택했어요. 그래서 그 야간 작업자들이 굉장히 좋은 이 설문지에 답을 들고 이제 구청장과 같이 얘기한 거예요. 야간 작업자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 구매 조건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입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은 이 서울시는 보게 되면요, 책정된 금액보다 저가로 하다 보니까 이 책정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지금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매된 것을 보면 굉장히 급이 저질이라면 이상하지만 좀 급이 낮아요. 충분히 책정된 금액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저가 입찰을 하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좋은 걸 살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모 구청장님이 구매 의향서를 해서 우리 구청에 한번 이거 해보자 해서 그 청소과 과장을 불러다가 이거 내년에 한번 구매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구매 의향서를 받게 됐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지금 건데. 거기까지 간 거죠. 네, 거기까지 간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이 문을 열다 보면은 네. 결국은 그게 지금 시작점이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서울시의 어떤 구가 어떤 보죠. 거죠? 예. 근데 지금 방금 그 제품과 관련돼서 조금은 그런 제품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지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간 작업자들은 좋지만 제도가 구매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공 조달까지는 갔는데 예. 공공 조달을 넘어서 예. 지금 지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게 없고. 근데 공공 조달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공공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됐던 거는 예, 됐죠. 됐죠. 그 책정됐던 거는 하베스터랑 배터리랑 같이 하이브리드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가 없이 에너지 하베스터로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제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할 겁니다. 혁신 제품은 똑같아야 돼요. 이게 딱 규정돼 있는 거기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달라지면 거기 제도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해 이제 끝나서 내년도에 아마 저희가 이제 혁신 제품으로 같은 비슷한 제품이지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제 100% 에너지 하베스터만으로 이제 LED가 나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서울의 구와 구청장님과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한번 써보게 되면 그게 일정한 이제 레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가 레코드가 되면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가 될 수 확산될 수 있는데 있죠. 네.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사시겠다 하는 그 리더가 안 된, 좀 규정이 좀 뭐해도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했던 분들이 결국은 조달도 까지는 가봤고, 네. 근데 더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이 이게 구매로 연결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지자체 조례라든지 예. 법제도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부분까지 간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거여서 우리 김병헌 교수님, 박사님 그 얘기 조금 일단은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저희가 규격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혁신 제품에 안 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일부는 이제 규격 추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네.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업복 구매 예산이 올해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혁신 제품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게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계약하면 이제 가격이 비싼 거는 좀 미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혁신조달이라든지 이런 후속의 조치들을 통해서 예외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은 사실 제도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연구자분들이 뭐 맨날 공공조달을 연구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한테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인증이나 이런 걸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어차피 저희 계약 제도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일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반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쟁 원칙에 의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그랬었어요. 과거에 저희가 모든 어떤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기 전에는 이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도를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특수한 제품들은 아까 같이 그런 수의계약 대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경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봤는데 그럼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그거를 뭐 활용할 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분이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제 거기에 뭐 장에 계시는 분이 이걸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혁신구매 목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쓰게끔 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또 강제화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리빙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빙랩이라는 거는 시민 참여형이잖아요. 지자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리빙랩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수단들은 조달이든 어쩌면 계약제도에서 어떻게든 밀어 넣을 수 있는 틀을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도를 다 만들어도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리빙랩은 그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어쨌건 수단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수단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경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불 끄는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찰청이나 방금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을 좀 더 나은 제품을 사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이 방금 리빙랩은 그런 부분을 바꿔나가는 어떤 뭐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만 들이밀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 경찰들이 써가지고 안 좋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계까지는 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 야간 작업복 그 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경찰복에 그걸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서 일단 만들어서 보냈고요. 지금 또 요구가 뭐냐면 경찰들이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를 이제 옮기고 그리고 거기 남는 사람은 경찰밖에 없대요. 그러면 2차 사고가 나면 경찰들은 사망이래요. 왜냐면 그 다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시인성이 좋은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네가 이 시인성이 좋은 거를 만들자. 그래서 옷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발까지
저 이제 신발 했으니까 신발까지 해서 하다는 그런 요구가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김 박사님 말씀대로 야간 작업자들한테서 설문을 받은 설문지가 좋았어요. 제가 다음 리더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 수혜자들이 좋다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달라. 하듯이 지금 이제 그 경찰서에서는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다가 제안으로 올리겠대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로서 뒷받침해서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듯이 수혜자들이 하는 부분도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연구자들도 계속 도전하고 두드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걸 두드리고 위에서 움직여야지 그걸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성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노익장을 갖다가 과시하고 계시는데요. 삼국지를 보면 황충과 같습니다. 이 70, 80된 이 나이에 제가 70, 80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황충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성태인 교수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했던 기술은 적정 기술이다. 이미 있는 기술이다 했는 건데 아니죠. 첨단 기술이라는 걸 그렇죠. 보여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연구자가 리빙랩을 하면서 현장을 60번 가면서 네. 방금 그런 리빙랩을 성공했다는 걸 또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 제가 60번 간 건 아닙니다. 저 그렇죠. 연구원들이 다 같이 해서 한 그렇죠. 60번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이랑 가면서 네.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작업복을 갖다가 성능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지금은 경찰청에서까지도 네. 받으면서 지금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벽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 벽도 허물고 조달청 벽도 허물고 그러면서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는 우리 성 교수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 교수님은 돈줄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김 대표를 만난 걸 되게 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 교수님은 김 왜? 대표님이 돈 줄이니까요. 예. 자, 오늘 굉장히 지금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뺍시다. 빼고 난 뒤에 자, 우리가 논의됐을 때 지금 30조에 달하는 R&D 투자의 성과를 어떻게 확산해 나갈 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99%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90%의 성공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소셜벤처 뭐 하고 있냐. 지금 그 30조라는 이런 R&D 있는데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셜벤처가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다 걸. 써드릴 수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돈줄이 날 수 있도록 이 R&D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봐라. 네. 그리고 과기부 막 데려가서 서라. 네. 과기부도 어디 분이시죠? 과기부도 의향이 있다. 예, 이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라든지 지금 소셜벤처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과기부는 소셜벤처와 만나게 된다면 좀 더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다. 과기부야말로. 예, 과기부야말로. 과기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과기부에서 그 공공수요 연계형, 그러니까 혁신조달 연계형 R&D를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물론 이전에 이제 국민생활연구용 R&D가 일부 조금 변했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멘토 같은 역할이 좀 예전에 많이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역할을 연구재단이랑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부터 아예 연구개발 단계부터 이제 공공조달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역시나 그 연구 개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기획 단계부터 같이 논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여러 수요 기관들의 이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 공동의 수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코스트를 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량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해보고 있고 지금 조달청에서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기존의 조달 시장에 없던 거, 그러니까 아까 패스트트랙 1, 2, 3로 들어오는 경로 외에 저희가 스카우팅 제도라는 거를 이제 조달청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발명진흥회라든지 이제 벤처기업협회 그다음에 VC 분들한테 저희가 그분들을 스카우터, 그러니까 야구 스카우터처럼 그분들을 스카우터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품 추천을 받아요. 그 대신 조달의 기준에 없던 거. 그러니까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조달청에 건의해서 김 대표님이 소셜벤처 쪽에 스카우터가 돼주십시오. 그러면 소셜벤처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겠죠. 그럼 저희가 데모데이 열어서 이 공공에서 지금 쓰임만 합니까? 라고 하면 또 혁신 제품으로 바로 연계해서 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내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진행되게 올해 좀 시범적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자꾸 이제 연계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네. 근데 다음에는 제가 조달청 뭐 국장님이랑 좋습니다. 저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우리 승 교수님. 네. 지금 아까 30조 연구 말씀하셨죠. R&D 자금. 근데 저는 이제 R&D 자체를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기초가 되고 이쪽이 응용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U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기초로 가게 되는 깊이가 약하고 너무 상용화 쪽으로 가자니 응용 쪽으로 가자니 조금 버겁고 그래서 이제 V자 거꾸로 상태에서 여기 다 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 그룹들은 기초도 아닌 것이 상용화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그냥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게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는 성공을 해도 상용화를 가자니 다른 단계가 필요한 거고 이쪽으로 가자니 노벨상 가기는 거리가 멀고 이런 상태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U자로 만들어서 아예 기초로 가면 기초로 확 밀고 이쪽으로 가면 상용으로 확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이 상용화 쪽으로 가려면 리빙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15년도에 이 사회격차 해소, 이 사회문제 해결형의 문제를 그때 참 리빙랩을 접하고 나서 저희 연구실은 다 리빙랩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 과제를 하든 어떤 과제를 하든 저희가 하는 건 다 응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사실은 현장에 써져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에서 현장에 쓰여지지 않는 연구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쓰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리빙랩 개념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사회 문제 해결력만 리빙랩이 아니라 R&D의 많은 부분들이 상용화 부분들은 다 리빙랩 개념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연구자들이 이제 피부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그 용어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다른 부처에서는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아니 사실 테스트베드가 리빙랩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리빙랩으로 전체 뭐 용어를 통일하든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실증을 거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러한 대상이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결국엔 리빙랩 개념이 사용자나 수요자가 뭐 써봐야 더 좋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네. 테스트베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 간 뭐 뭔가 약간 통합적인 방향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 베이스 사업하고 리빙랩 사업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 승 교수님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한테 또 옵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리빙랩이라면 거기에 현장과 더불어 그 사람, 참여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테스트베드는 그 현장을 이렇게 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거기는 그냥 이 실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예로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들하고 이제 리빙랩을 꾸렸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에서 이 스마트 K를 만들어서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받고 레드닷 대회에서 레드닷 어워드, 그다음에 미국 IA에서 파이널리스트 상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받았는데 이런 사람 좋아요. 그래서 이 과제, 이 시각장애인들하고 만날 때는 제가 이 될 수 있으면 배터리를 적게 사용하려고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이 스케인을 떨어뜨려요. 딱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데 주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딱 떨어뜨리는 순간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뭐지? 하고 보면 시각장애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다니까 시각장애인들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수도 없이 떨어뜨려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주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케인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에서 지팡이 찾기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들어서 케인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인이 소리 나는 걸 했어요. 그걸 이제 만들어줬더니 좋다.
하면 뭐냐면요. 집에 가서 핸드폰을 놓는데요. 근데 들어갈 때 케인을 현관에다 놓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핸드폰을 놓는데 핸드폰을 어디다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한테 가서 케인에서 누르면 핸드폰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핸드폰을 찾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인에다가 버튼을 눌러서 핸드폰을 찾게 한 겁니다. 일반인들 핸드폰 많이 찾는데. 맞아요. 네, 케인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 친구들이 있어서 식당을 같이 가면 신발을 벗어놓고 나오면 내 신발을 못 찾는 거예요. 식당 주인들도 그 신발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케인을 내다 주는데 내 신발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가방을 같이 제가 이제 그 운동선수랑 같이 하는데 운동선수들 가방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방 열어보면 뭐 있는지 알잖아요. 그건 찾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운동선수들이 같은 가방으로 만들었어요.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 스마트 케인을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스마트 케인을 더 축소해서 저는 이제 목표가 케인의 스틱을 없애고 이 케인을 손잡이 가지고 센서를 통해서 하되 이거를 가방 속에 넣어놓으면 그걸 케인을 찾으면 가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신발에 넣어놓으면 신발에서 위관이에요. 우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서 이 정보를 받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냐, 그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요. 그네들은 기술을 몰라요. 그네들은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트가 어떤가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는 게 시각장애인들 말고도 야간 작업복 할 때 에너지 하베스트가 어디 있든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LED를 부착하고 어디다 제일 높은 데다 부착하는 게 좋다서 여기서 붙였더니 이게 눈이 부서서 이게 작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었죠. 그래서 좀 내렸죠. 내렸는데 고개를 숙이면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뒤로 붙였죠. 뒤로 붙이니까 이제는 뒤에서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또 앞에다 하나 인디케이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시각장애인한테 자기네들이 야, 우리가 움직일 때 이 에너지 하베스트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우리는 이 어깨 부분, 손 움직이니까 손 부분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네들이 알려준 거예요. 이 주머니 속에다 해줘요. 이쪽이 많이 움직여. 그리고 옷이 풍성하게 있잖아요. 풍성하게 입는 옷들이 움직이면서 이게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네들이 에너지 하베스트를 알면서 어디에다 부착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할 때 수혜자들에게 문제를 찾지만 기술자들은 수혜자들한테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그 성화된 또 다른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해결점을 찾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연구자들이 그 리빙랩을 시범 사업 아니냐, 테스트베이스 사업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승 교수님한테 여쭤봐라. 자, 그래서 그거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마무리 조금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든 아니면 연구개발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서 조금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교수님이나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저희는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를 임팩트 측정 및 관리라는 기법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그거를 재무 가치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공공의 조달에서 반영이 돼 있거나 민간 투자자가 이미 저 정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만 잘 적용이 되면 더 과감하게 연구개발 예산이 배분되고 더 연구개발자들이 더 목적,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유지하면서 목표를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대표님 방금 그런 지표가 꼭 연구개발 쪽으로 좀 여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돈을 주시면 돈 줄. 예, 우리 김병관
박사님요? 이 혁신조달 쪽도 그 성과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과연 공공 서비스가 나아지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증진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조달 분야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말 좋은 기술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도 계속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접점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가고 부처 간의 협력이 저는 제일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공동의 이 정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력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수 교수님.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성과 확산 자체를 사실 사회 문제 해결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요. 저희가 이제 이 사회 문제 해결 문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걸 통해서 논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실질적인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 많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했던 결과가 취업하는 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R&D를 했던 사람들은 회사에 잘 취업하는데 사회 문제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취업이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기업에서 대기업이고 다른 사회가 이 사회 문제 해결형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이제 인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어느 기업 대표를 만났어요. 그 기업이 섬유 옷을 디자인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대표한테 하는 얘기가 왜 우리 기업은 사회, 그러니까 환경을 망치는 이 회사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짜투리 옷을 만들고 나서 짜투리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옷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버려지는 이게 다 이제 우리 회사가 이 환경을 나쁘게 폐기물로 해서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난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지금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제일 고민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연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연구 책임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연구가 과연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함께하는 젊은이들은 내가 하는 연구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된다,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리빙랩을 할 때 야간 작업자들과 그 60번의 그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할 때 새벽에 나가야 돼요. 아시겠지만 야간 작업들은 저녁 늦게 일을 하시니까 그 밤중에 나가고 새벽에 나가도 기꺼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네들이 가서 했던 일들로 인해서 보람이 있는 거죠. 사명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럼 연구자로서 사명을 불러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 내가 하는 연구 전체 중에 몇 %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조직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 문제 해결형에 좀 초점을 보고 좀 관심을 가져서 이 사회가 여러분이 하는 R&D로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마무리 멘트로 너무 훌륭한데요. 저는 저거로 가름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요렇게 했는데요. 이 논의는 사실은 좀 더 가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소셜벤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기준점이 민간에서 던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런 기준이 R&D 쪽에 들어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 R&D 하느냐? 정말 그 R&D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조금 더 기여했느냐, 환경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했느냐로 던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공 조달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기재부하고 조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모든 부처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부처 간의 연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소셜벤처의 역할과 같이 갈 수 있다면 저는 그쪽이 정말 또 다른 대박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선 교수님, 제가 아까 황충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이 성가 집안으로서 저는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